예, 4월 6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정욱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2부에서는 자, 지금 선거가 이제 4일 남았는데 선거가 끝나면은 일대 파란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 가지로 전국이 뭐 정계 개편이 될 수도 있고 상황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관심이 모으는 인물은 일부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은 뭐 그 범죄 삼각동맹 문재인, 이재명, 조국 이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선거 결과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은 일부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이분은 이재명과 조국의 선거 이후 운명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사실상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운명이 달라질 텐데 먼저 이재명 선거 끝나면은 어떤 운명일까? 그런데 선거 전에 뭐가 하나 터질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그 이현욱이죠. 예. 그때 경기도시개발공사 예. 그 사장 예. 그 대선할 때 그 옆집에 있지 않습니까? 뭐 초밥 10인분 간 의혹이 있는 거기서 비밀 아지트를 그 캠프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때 그 경기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이재명의 핵심 척건인 이현욱이었습니다. 성남시장이었을 때부터 척건이었고 성남시장 때 성남FC 고문 변호사 그리고 경기도지사였을 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는데 이 현욱이 이번에 배지 달려고 나갔다가 떨어졌어요. 용인정에서. 누구한테 떨어졌냐? 이현주한테 떨어졌어요. 근데 경선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개딸들을 동원해서 이 특정인을 이현주를 이제 이기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꿀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현욱의 부인입니다. 부인이 보니까 그 화가네요. 뭐 화가인데 SNS에 글을 올려서 이재명에 대해서 몰 인간성에 문제가 있다. 뭐 하고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비판을 했기 때문에 곧 그러면 이현욱이 뭔가 불지 않을까. 지금 이제 예. 수사 상황이요. 예, 이현욱에 대한 수사. 예. 예. 이현욱인데 예. 변호사죠. 예. 근데 그 9억 5천만 원에 예. 이재명의 그 아파트 옆집에 옆집. 2402호에 예. 9억 5천만 원의 그 직원들 기숙사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직원들이 그 안 살고 예. 실제는 근데 이재명의 선거 아지트로 예. 썼잖아요. 대선 때. 예. 근데 이재명이는 그 옆집에 누군 사는지 모른다 했잖아. 모른다고 했죠. 근데 그 옆집에 김철주, 예. 그다음에 김세화 부부가 살아요. 예, 예. 근데 김철주는요, 예. 그 성남 아트센터 네. 임원이고, 그러니까 성남시장 할 때 예. 산하기관이죠. 예. 그다음에 부인 김세화는 예.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야. 예, 예. 그러니까 짭짤한 자리죠. 다 연관이 있는데. 그다음에 그 부인이 예. 이재명 부인하고 캐나다 연수를 2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저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연히 예.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우연히 옆집에 살고 있다. 그게 말이 안 되죠. 예, 예. 근데 그걸 교묘하게 모르는 걸 꾸밀라고 예.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얻은 것처럼 꾸밀라고. 그렇죠. 그걸 근데 배소연이가 중개사비를 갖다 주자 말자 예. 몇 분 만에 지혜치에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작이죠. 자, 우리 저 부동산에 내놓을 테니까 그 예. 옆에 저 옆에 커피숍에 있다가 뭐 가서 매물 있습니까? 물어봐 이렇게 된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네. 그게 배소연이고 더 황당한 게 그때 GH 있잖아. 네. GH의 경영본부장 책임자가 네. 고 전영수 씨야. 아, 그 이번에 극단적인 비서실장. 선택한 비서실장. 예, 비서실장을 한. 예, 예, 예. 그분이 GH의 본부장이에요. 아, 그러면 뭐. 그러면 전영수 씨가 이 집에도 오고 저 집에도 가는데 예.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를까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리틀 이재명이라는 이현우가 모를까요? 예, 예. 다 알잖아. 예. 근데 이 수사를 배임으로 하는 거예요. 배임. 배임 수사로. 왜냐하면 이제 그 예. GH 돈 9억 5천을 예. 이재명을 위해 썼잖아. 아, 그러면 배임이 되는 거죠. 배임이죠. 예, 예. 그래서 소변에 이제 끼쳤으니까. 그 경찰에서 영장을 청구한 지금 경찰에서 이현욱이 돼서 검찰에 영장을 신청을 한 예, 거예요. 신청했죠. 예, 예. 그런데 검찰에서 예. 조금 더 보완 수사를 해라. 아. 이런 상태야. 아. 그러면 영장을 이렇게 곧 청구할 거예요. 예, 예. 보완 수사가.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이현욱 입장에서는 예. 내가 이재명이 선거 도와주려고 예. 지금 이제 내가 구속되게 생겼는데 예. 구속되면 변호사도 끝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내가 그렇게 나도 방탄 뺏지 않아 달라고 갔더니 예. 이은주를 내려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내를 이렇게 친했잖아. 예, 예.
그러니까 예. 이현욱으로서는 이게 미치죠. 예, 예. 내가 이재명을 위해서 예. 옆집에 9억 5천만 원 배임해가지고 예. 지금 구속되게 생겼는데 예. 나도 배지가 필요하잖아. 아, 자기도 필요하지. 이재명 너도 그것 때문에 배치 달았잖아. 방탄 때문에. 근데 예. 이은주를 내려보내가지고 예. 탈락하니까 음.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어요. 예, 배신감이. 예. 이걸 본인이 쓸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부인을 통해서 예. 썼는데 예. 부인이 남편하고 상의 안 하고 글 쓰겠냐고. 예, 예. 그러니까 글이 올라오니까 막 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가. 예. 막 설득했겠지.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글 써가 내리긴 내렸어. 예, 예. 근데 이미 뭐 써가 다 공개돼 버렸잖아. 예. 지금 이현욱이 아마 검찰에서 부르면 예. 저는 분다 봐요. 안 불 수가 없어. 아, 그거 사실, 기숙사를 위장한 거고, 그 비밀까지트에서 이렇게. 아니 안 불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 옆집에 다 누가 있는 거 다 아는데. 그렇죠. 예. 이게 저는 이재명한테 예. 이거는 딱 부러지는 뱀입니다. 예. 이재명이가 옆집에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럼요. 예. 쟤처럼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가도 우리 앞집에 누가 사는지를 알거든. 예. 제가 2002 오면 예. 2001호 누가 사는지 알죠. 안단 말이야. 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뭐 마주칠 그건 때도 두 있고. 집밖에 없잖아. 예, 근데 이재명이가 옆집에 누가 모른다 했잖아. 예, 예. 예.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 큰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얼마- 법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게 만약 그 비밀 아지트를 운영을 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경기도시개발공사 그 돈으로 이제 그거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초밥하고 막 10인분씩 올라간 거는 또 경기도 법인카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그냥 막 시시해온 거 비슷하게 되는데 이게 폭로를 하면은 이 선거 전에 폭로를 해야 될 텐데 선거 전에는 지금 이 기사가 다 뜨고 예. 오늘 뭐 유튜브도 많이 떴더라고요. 예, 최병모 선배도. 예, 예, 예. 근데 요게 저는 전형수 씨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극단적인 선택 중에 이게 큰 걸 원인으로 봐요. 아. 옛날에 물론 이제 그럴 수가 있겠네. 그것도 있어요. 그 예. 판교에 예, 예, 예. 힐튼 호텔 있죠. 예, 예. 판교 힐튼 호텔. 예. 그런데 이거 5단계 상향. 예. 그때 그 황승택이하고 예. 그다음에 안태준이라 그랬잖아. 예. 안태준이가 이제 공천 받았는데 제가 이제 그 채널에 이야기 때 또 방송 심의를 걸었더라고 안태준이가 예, 예. 죄를. 예. 근데 그때도 전영수 씨가 역할이 있었고 예. 그 사건 수사. 예. 그다음에 2,402호 얻은 게 실무자가 전영수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 쌍방울 있죠. 예, 예. 쌍방울이 그 조문가고 북한 송금 예, 예. 요것도 전형수 씨예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래 보는데 이게 큰 원인으로 저는 봐요. 아,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현욱이 이거 불면은 이게 큰 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일이죠. 9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예. 아니 이재명이 앞집을 얻어가지고 예. 직원 숙소를 위장해서 예. 그 선거운동했다. 이거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상상도 못하는 예. 다른 사람은. 예.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부인이 지금 한 거면 일반인들은 이게 꿈도 못 꾸는 거죠. 부인이 지금 얼마나 이 열을 받았는지 성화갑니다. 화가네요. 뭐 여러 가지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이재명은 한국의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뭐든 다 하다 보니 꼬투리가 많이 잡히고 수사에 빌미를 준다. 저급한 인격 형성을 바탕으로 승부욕은 매우 강해 이기기 위해서라면 주변에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무리하게 희생시키고 모르쇠로 일관하다 보니 한때 만났던 여배우도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부하 직원도 모르는 사람 취급한다. 그러니까. 그다음 한 줄 제가 더 읽어주면 예. 이재명은 예. 사람을 예. 자신 생존의 아이고. 도구로 이용하는 것의 대가이자 예. 거짓말과 예. 공작의 대가이며 신의가 없는 정치꾼이다. 야, 이 정도로 썼으면은. 이 정도로 여기 부인이 쓰면 이게 누가 쓴 거냐고. 예. 예. 부인이 남편 몰래 썼을까요? 예. 대단한 이 사건입니다. 이게 폭로가.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네, 폭로가 조만간 나올 수도 있네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선거 끝나고 나도 이 이재명은 정말 사법 리스크, 또 새로운 사법 리스크에도 막 걸리고 파장을 일으킬 텐데. 그런데 선거에서 만약에 이재명이 이기면 이런 것이 또 흐지부지 되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저는 이재명이가 살아남으려면 예. 세 개를 이겨야 된다 봐요. 선거 세 개를. 선거 세 개를 이렇게 자기 선거하고 나 하나는 알겠는데 자기 선거하고 세 민주당 개 중에 선거. 하나는 저면 위험한 게 예. 제일 먼저인데 민주당 선거를 이겨야죠. 예. 이거 저면 참패죠. 민주당이 참패하면 자기가 뭐 끝이죠.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개항을 해서 원희룡이 하고 자기 선거 이겨야죠. 민주당이 이겨봤자 자기가 배지 없으면 구속이지 뭐. 두 개는 다 이하죠. 예. 하나가 뭐죠? 하나가 저는 이제 비례해서 조국하고 대결해서 이기야 됩니다. 아, 맞네.
조국한테 참패하면요. 야당 지도자는 조국이다. 앞으로 이게 조국이다. 뭐 어차피 둘 다 교섭 가는 거는 똑같아도 그렇죠. 3회나 뭐 비법률적으로 하면 예. 그렇잖아요. 예. 저는 조국과의 경쟁에서 비례가 예. 조국 따로 다 가버리고 예. 참패하면 이재명에게 정치적으로 재기 어렵다 봐요. 그렇네. 그렇잖아요. 예. 조국이가 만약에 뭐 그냥 한 30% 얻어버리고 예. 이재명이 10몇 % 얻어버리면 예. 그럼 이게 누가 봐도 야당의 차기는 조국이잖아. 예.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이기게 되고 셋 중에 하나라도 지면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은 네. 좀 이게 위태롭다 봐요. 예. 야, 전부 다 만만치 않네. 민주당이 이기기도 만만치 않고 본인이 개항해서 하기도 만만치 않고 또 조국은 문재인이 지금 가서 막 네. 그 응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데 지금 개항을은 지금 선거 판세가 좀 저 TV 토론에 있었는데 뭐 이재명이 그 재개발하는 아파트 단지 이름도 몰라가지고 그 원희룡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이제 그 깨졌다. 그래서 그게 지금 그 TV 토론 영상만 보면은 인천 계양을 주민들은 다 돌았을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는 이제 오차범위 근접한 것도 있고 예. 10%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고 예, 반반 되는데 예. 뭐 원희룡 후보가 이제 이긴 건 없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여론에서 아까 우리 일부에서 예. 상당히 그 과표집된 거 조국 땅이나 저쪽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제 그 바닥에 한 표 한 표 이게 딱 한 표 한 표 끌고 모으는 거는요. 예. 원희룡 후보가 잘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천수나 예. 문길 있었고 그다음에 TV 토론이 지금 막 조회수가 그 100만에 육박할 겁니다. 여러 개 다 합치면 그렇다고요.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예. 그걸 보고 개항 주민이 이재명 찍을 수 있을까요? 이재명은 이게 개항에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아마 이제 조심스러운 박빙으로 가지 않을까. 예. 완전히 진짜 이게 피 터지는 예. 박빙 승부로 가지 않을까. 계양을이. 예, 이렇게 예상하고요. 예. 뭐 마음으로는 이게 꼭 이겨주면 거의 뭐 20석 얻은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데 뭐 승부는 이제 그 예측 불허지만 저는 박빙으로 놀 걸로 봐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 이재명의 동선을 보면은 동선이 거의 다른 데 가지를 못해요. 다른 데 가지 못하고 인천에 그 매여 있거나 아니면은 재판을 가는데 재판 참 화요일 날 또 재판 있지 않습니까? 총선 전에. 저 투표일 전에. 이번엔 갈까요, 재판? 저번에 항상 관심인데 안 가면 이게 끌려오니까 예. 뭐 저는 법원이 워낙 강경하니까 예. 그 이유는 갔잖아요. 그거 한번 이미 갔죠. 안 가면 이게 끌려가는 게 우리가 다 예측을 해버리니까 예. 오히려 막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마지막까지 가지 않을까요? 예. 오히려 이제 탄압받는 코스프레 또 하겠죠. 지금은 자기가 이제 아마 이기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선거 전날 또 나가가지고 이거 뭐 검찰 탓이다. 또 뭐 검찰 공화 정권 뭐 탄핵해야 된다, 뭐 타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기 위해서도 가기도 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이야기 하러 이제 가는 건데 그게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는 과연 그런 그 뭐 기세, 저게 나름대로의 기세 이게 유지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면은 이것은 뭐 예정된 수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장 본인이 이 개항에서 진다면은 지금 딱 기다리고 있는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대북 선거. 예. 바로 그건 이제 영장 청구가 되는 거죠. 대북 선거. 지금 이제 그 4월 달에 이제 종결이니까 이번 달에 그 종결합니다. 수사를 그러면- 종결하나요? 아니 재판을. 아, 이제 마지막 그 구형만 남았어요. 아니 마지막 대북 선거. 표. 그러니까요. 이화영의 대북 선거 사건. 이화영이 재판이 예. 이번에 4월 달에 종결한다고. 예. 마지막은 이제 구형만 남았어요. 그러면 선고는 빠르면 5월. 네. 늦어도 이게 6월이거든요. 그게 놓으면 바로 그냥 이재명 이재명 바로 이제 아이고. 그 증거 다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이제 이화영이가 법원에서. 검찰에서 예. 설주한 변호사부터 예. 변호사들 입회하에 예. 진술했잖아.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예. 이게 증거 능력만 이번 재판에 예. 이화영 재판에서 인정이 되면 그러면 이게 이재명 재판 그대로 증거 쓰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장 청구 고가 영장 청구 바로 되잖아요. 예. 그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현동의 김인섭에 대한 재판 결과가 그때 법정 고시되지 않습니까? 그 법정 고시된 그 재판 결과가 그 허위사실 공표 사건, 백현동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사건 선거법 그 재판에 그대로 이제 넘어가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바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그 이재명이 선거에서 민주당이 혹시라도 본인도 이기고 다 이기더라도 법대로는 가야죠. 법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대로.
근데 그 완전히 뭐 조국이하고 이재명 네. 범죄자 집단이 압승을 거둬버렸다. 예. 그러면 법대로 이제 하기가 좀 좀 골치 어렵- 아프죠. 법대로 하기가 어렵나요? 압승이 돼가지고 이제 막 탄핵 뭐 의결하고 막 이런 게 그 국면에 상황을 가면 만들어 버리면 그렇죠. 탄핵 발의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만들고 예, 예. 이러다 보면 이게 그래도 사법부는 원칙대로 가야 되는데 예, 예. 그럼 이제 가기가 문제는 대법원에 지금 이게 그 조국 부에 예. 오경미가 있잖아. 가장 좌파 예, 예, 예. 호남에 그 오경미 있잖아요. 예,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조국 사건의 거기 재판부 네명 재판부에 재판부 중에서 가장 좌파가 예, 있다고. 예, 예. 오경미. 예. 그러면 이제 오경미가 끝까지 목리를 부려가지고 예. 조국이 선고 안 하고 예. 그러면 이게 전화배치로 저는 가거든. 합의체로 가면 그러면 이게 또 한 1년 갈 수가 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이제 끌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이게 저희가 예. 총선 이기게 되는 아, 이유 중에 그렇네. 하나가 그거죠. 그렇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면은 탄핵 정국으로 바로 몰고 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탄핵 정국 몰고 가고 조국은 또 무슨 뭐 헌법 개정해서 임기 단축시킨다고 하고 대대적 만들겠다고 하고 또 뭐 1호 그 자기가 뭐 할 게 뭐 한동훈 특검 그다음에 윤석열 국정조사 막 이런 식으로 막 밀고 가면은 법원도 그 상황에서 빨리 막 그 집행을 하고 구속을 시키고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근데 그 예. 좌파들은 예. 제가 MBN 가서 좌파들 대기실에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예, 예, 예. 너 이기면 어떡할래? 예, 예. 이랬더니 예. 뭐 자기 순서대로 그러더라고. 예. 김한윤으로 갑니다. 김한윤. 어떻게 됐냐? 김건희 특검법부터 한대. 그거는 부결되는 거 다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한동훈 특검법 한대. 예. 그 다음에 윤석열 탄핵한대. 예. 이렇게 세 가지로. 예. 김한윤으로. 예. 이게 지금 좌파들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막아야 이게 돼요. 선거가 이게 뭐 다수당이 되고 소수당이 되고 또 뭐 이 정책을 제대로 반영 안 되고 입법이 안 되고 이것은 당연한 거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지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 나라를 흔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탄핵이나 뭐 헌법 개정으로 나라를 흔들려고 하고 또 아마 그렇게 되면 뭐 그러니까는 한동훈 탄핵뿐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특검법 이것도 폐기됐지만은 약간 바꾸면 되잖아요. 약간 바꿔가지고 내용을 바꿔서 다시 하면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를 해도 만약에 200석을 만약에 200석을 가져가면은 재의결하면 3분의 2거든요. 통과시켜 버리면은 그때부터 특검 전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 어떤 사법 정의도 살아나기 어려운 법대로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선거가 엄청 지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기 담당 부에서 한 명이라도 선거를 반대하면은 합의체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 2는 끌 수 있는데 지금 진진 나서 뭐 하는 이야기는 김어준 프로 가가지고 슬기로운 감옥 생활을 준비하는 듯이 해요. 감옥 가면은 푸시업하고 스쿼터 운동 열심히 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 어쨌든 지금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당장 감옥 안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조국이. 결과에 따라서 예. 당장 안 갈 수는 있지만 예. 근데 이거 확률적으로 보면 조국이도요. 예. 감옥 간다고 생각하더라고. 아 자기도. 제가 다 물어봤어요. 아 예. 예. 그 취재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 좌파 패널들이 계속 오니까 저는 대화하는 걸 좋아하니까 예, 예, 예. 끝나고 술도 먹고 뭐 예, 그전에도 대기실에서 방송국 대기실에 목소리 제 목소리밖에 안 들리잖아. 예, 예. 다 그러잖아요. 예. 그랬더니 그 좌파 이제 그 패널이 예. 야 조국이를 좀 친한가 봐. 예. 조국이도 자기가 구속되는 걸 알고 있대. 음. 자기도 서울법대 교수잖아. 예. 이게 만만치 않다.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전화배치가 안 되는 게 최강욱이 땀 써먹거든. 최강욱이가 전화배치로 갔잖아요. 예. 근데 또 갈 수는 없잖아. 그때 뭐 증거에 집에서 증거를 꺼낸 거 있잖아. 건지. 예, 그때 컴퓨터. 자산관리인 예. 김경록이한테 예. 컴퓨터를 갖다가 치워달라. 예. 요걸 근데 유시민이는 증거 보존이다 그랬잖아. 예, 그렇죠. 근데 김경록 씨가 컴퓨터를 검찰에 갖다 줘버렸잖아. 예. 근데 이거는 김경록한테 처분권을 맡긴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조국 정경심이가 참여 안 해도 예. 포렌식 할 수 있잖아요. 요게 전화배치 같은 거예요. 아, 맞아요. 참여권이 침해됐다 이거. 예.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다. 예. 이래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전원 합의체로 갈 가능성이 좀 없다. 희박하다. 그래서 이제 그 조국이가 그러면 교수 간다고 조국이도 생각하고 있고 예. 그러면 이게 야 교수 가면 어떡할래? 예. 이랬더니 세 가지를 하겠대. 또 조국도 이것도 야 예. 재밌어요. 예. 제가 듣고 기가 막 예. 참 재밌더라고. 예. 세 가지 한다는 게 뭐냐? 제일 먼저 옥중청정을 한대. 수렴청정이 아니고 옥중청정. 그러니까 자기가 압도도 이기 났으니
자기가 10명 있잖아. 예, 예. 캐스팅 못 들잖아. 예, 예. 그러니까 옥중청정. 청정, 옛날에 뭐 대비가 뭐 수렴청정이 아니고 예, 예. 옥중 옥에서 이제 지시하면 예. 국회의원들이 10몇 명이 쫙 움직일 거 아니야. 예, 예. 요거- 박은정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 옥중청정. 예. 첫째. 참 기가 막히네. 그다음에 두 번째 예. 돈을 좀 땡긴다. 어. 돈을 땡긴다는 거지. 아, 영치금. 부인이 2년에 2억 5천 했거든. 그렇죠. 그 자기는 그 2배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서지. 부인보다 돈 못 땡기면 쪽팔리가 부인 어떻게 봐? 2배 더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그래 부인 보는 예. 체면도 있잖아. 예, 예.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돈을 좀 땡긴다. 예, 예, 예. 세 번째 예. 몸을 만든다고. 아, 그래서 자기가 그 김호준 프로 가서 푸스업도 하고 스쿼트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보고 그랬지 대기실에서 웬만 교도소는 이게 반성하러 가는 거지 이게 뭐야 이게. 못 만들어간. 교도소는 이게 반성하러 가야지 반성은 안 하고 옥중청정하고 그다음에 돈 땡기고 그다음에 못 만들고 이게 뭐냐고. 와 대기실에 이제 크게 떠드는 적이 있는데 그 실제 전에- 심각합니다. 그전에 정봉주가 예. 그때 BBK 그 허위 사실로 그 구속됐을 때 예. 그때 가서 못 만들어 가지고 책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정경심이도 책 냈잖아요. 옥중에서.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짭짤하게 팔았을 겁니다. 예. 자기 혼자 이게 뭐 안고 가겠다 뭐 이런 예, 책 예,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사건으로 구속이 되면서 옥중 청정을 하겠다, 돈 좀 땡기자, 몸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심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되면 피선거권은 이제 박탈돼서 보통 5년, 10년 박탈되죠. 어떤 경우가 5년 박탈? 뭐 이제 그 정확하게 보면 이제 실형 기간이 있잖아요. 아, 예, 예. 2년 동안은 당연히 안 되고, 그다음에 나오고 나서도 또 5년간 안 되고,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5년. 7년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예, 보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사면 안 받고는요. 예. 방법이 없죠. 사면 안 받으면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그 탄핵을 해서 예, 그래. 탄핵을 해서 이제 그것 그 때문에 정권을 나도- 뺏어오면 예. 사면해버리면 예. 자기 나이가 있으니 예. 사면해버리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라도 자기들은 탄핵이 필요하네. 그렇죠. 야, 해서 이제 정권을 교체를 해가지고 자기들 사면 받아서 그 다음 또 대선에 나온다 뭐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는 꿍꿍이 속에 다 있는 거네요. 예. 자, 그래서 선거 이후에 그 범죄자 삼각동맹은 딱 하나입니다. 선거에 국민의힘이 이기면은 범죄자 삼각동맹은 전부 다 구속되고 감옥 가고 뭐 선거도 못 나오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면은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활개를 치죠. 막 탄핵 전국 조성하고 무슨 뭐 탄핵안 발의하고 뭐 국정조사 하자, 특검 하자 막 해서 난장판으로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운명의 시간이 이제 4일 남았는데 가장 초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원톱으로 지금 선거 초반부터 지금까지 다 했습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뭐냐면 공천부터 사실상 공간이가 있지만은 모든 큰 가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잡았고 심지어 비례대표 정당의 공천도 사실상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 전략 짜는 것도 2조 심판론, 이 모든 전략도 짰고 이 선대위 구성도 다 하고 공동선대위원장이 뭐 원희룡, 나경원, 뭐 안철수 쭉 있지만 윤재호 있지만 실제 혼자 다 요새 다녔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 책임이 클 텐데 한동훈이 이겼다 하는 건 한 몇 석 정도로 보세요? 몇 석이면 이길까? 1당이면? 아니 저는 이제 이래봐요. 예.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150은 대성이고요. 예, 예. 150은 예. 그다음에 그 130석 정도 넘으면 예. 선전했다 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거의 4년 전에 103석이었으니까. 103석이고 30석을 늘렸잖아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여론이 막 어렵다 하니까 예, 예. 130석만 넘어가면 예. 한동훈 위원장이 그 공은 승리로 봐줘야 된다. 예.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예, 예. 그다음에 그 뭐 한 120석 정도 예. 되면 이제 그 젖잘사 듣지만 잘 싸웠다. 젖잘사 정도 뭐 그런 정도도 20석 예, 늘었고. 예,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한 110석 밑으로 내려오면 아, 그렇죠. 그때 저번에도 사실상 110석 정도 되거든요. 예. 104석이 무소속까지. 예. 110석 밑으로가 예. 저는 패배라 보거든요. 대패배. 예, 예, 예. 그 정도 이제 110석에서 예. 한 140까지 중간 예. 정도고 예. 그 기준으로 이제 본다면 110석 밑으로 예. 내려보내면 이거는 뭐 운명이 미래가 없죠. 그렇죠. 그때 그렇게 되면은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상당히 지금 그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범죄 삼각 동맹들 하는 행태를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뭐 선거 얘기해야 되는데 만약 이겼다는 평가를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승승장구할 수가 있겠죠. 한동훈 그렇죠. 비대위원장도. 근데 만약에 한 120, 30 네. 젖잘사 정도 네. 졌지만 잘 싸워가지고 선방했잖아요. 네. 그런다면 이제 근데 중간쯤 되니까 네. 치열한 이제 대권 경쟁 그때 이제 원희룡이 어떻게 되느냐. 아, 그렇죠. 그다음에 나경원이나 김태호, 그렇죠. 안철수 이런 분들이 결과에 따라서 예, 잠룡들이 잠룡 따라서 이제 아마 같이 경쟁이 되는 요 정도 선이고. 예. 근데 한 140 넘어가 이겼다. 예. 이러면 이게 거의 독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단계별로 예상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기게 되면은 지금 당장 그 눈앞에 다가오는 게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시작이 돼요. 네. 지금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해서 지도부를 출범을 시켜야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총선 기간 중에 계속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외국 유학도 안 간다는 이야기를 했고 부산에서도 내가 정치를 계속 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후보를 찍어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원톱으로 이 선거를 치러서 이기면은 한동훈 당장 자기 당 대표해서 당 대표 2년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스케줄을 딱 보니까는 2년 하고 나면은 2016년 여름까지 합니다. 26년. 2026년 여름까지. 그러면 2027년 3월에 대선이에요. 그럼 딱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스케줄이. 그래서 국민의힘에게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나 또 국민의힘 모두에게나 이번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2부 순서도 마치면서 들려드릴 말씀에는 1부에서 서정욱 변호사가 한 오늘의 한마디. 표는 판결보다 강하다. 표는 판결보다 강하다. 반드시 이 표로 예. 미리 정치적 심판한 다음에 예. 판결로 사법적 심판을 예. 한다. 예. 그래서 이제 꼭 한 표를 행사해야 되고 예. 일부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표가 예. 범죄자들의 심장을 찌르는 창이다. 예. 창이다. 예.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예. 먼저 이제 표로서 예. 문재인, 이재명, 조국의 심장을 찔러서 예. 먼저 이제 정치적 심판부터 하자. 네. 그러면 이제 사법 판결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총선 T-4일에 보내드린 서정욱의 보따리였는데, 오늘 저녁 6시까지 사전투표가 있고, 또 4.10 총선 이제 4일 남았는데, 반드시 투표를 해서 심판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